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동화책이 아니다. 줄거리는 대부분이 아는 그 내용이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미녀는 신동주, 야수는 김상길. 저하고 애기 아빠가 주인공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책은 시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는 책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때 밑에다가 또 초를 쫙 깔아줘가지고 촉기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딱 했어요. 그 선물을 했던 아들이 바로 김기현이다. 어머니가 아플 땐 위로의 편지를 쓰고 공부해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아들. 올해 고3이 된 기현이는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 습관만큼은 제가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현이를 공부하게 만든 어머니의 비법은 무엇일까? 쉬는 시간, 학생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기현아, 잘 가. 기현아.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수학 시간. 일단 뭐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단 내 학원 모든 거 대비해 보고 학교 자체 내에서 과학하고 수학 그 위주로 해서 구술 면접 대입반으로 해서 2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현이는 대성고등학교에서 수학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화반에서 공부한다. 내신 1등급, 지난해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99.6%. 요즘 이 반에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다.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제시했다. 네가 그거 했지? 고등학교가 아예 이걸 다 가지고 않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 배운다고 해도 되겠는데 고등학교 교재는 없으니까 좀 특별한 거긴 하죠. 기현이가 문제풀이에 도전했다. 이것은 복소 평면에서 도형의 자취를 찾아내는 문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개념들인데 과연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긴장되는 가운데 기현이는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다. 처음 보는 문제라서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막 어려운데 하다 보면 적응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좋고요. 평소에 접하지 못한 문제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현이의 2학년 때 수학 성적은 만점. 수학과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좀 질투도 나잖아요. 이과 심화반 수업이 끝난 뒤 10여 명의 학생들이 기현이 주위에 모여 있었다. 기현이가 문제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B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C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일단 불연속이 될 수 있고 이 gx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까다로운 문제는 답을 찾아가는 경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현이가 점들이 될 그것을 수 있는데 설명하는 중이다. A가 안 되는 경우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사건이지? 이건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1이고 B가 가능하게 될 확률은 10분의 9고 여기서는 10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였어.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어. 이해돼?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이런 모습은 거의 매일 벌어진다. 거고 C가 안 될 수도 있는 수학 앞에서 기현이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걸 6건으로 해볼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곤 했는데요. 수학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공부 습관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공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많은 문제를 준비해 매일 숙제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중학교는 이제 교과서를 일단은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조금 외울 정도로 좀 다 마스터를 한 다음에 뭐 전년도 시험지라든가 다른 학교 또 시험지라든가 그걸 이제 그 진도에 맞는 거 뽑아가지고 풀게 했던 게 많이 조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요.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문제집을 검토해서 문제 양이 많은 것을 선택했다. 매일 일정량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현이가 잘 따라와 줄까 많이 걱정을 했죠. 겹치는 개념들도 많았고 좀 쉬운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기껏 열심히 해서 뽑아줬는데 안 풀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속상했죠. 힘들게 뽑았는데. 공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성적이나 등수에 대한 관념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시험을 그냥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뭐 그렇게 그 시험 끝나고 뭐 잘 놀기 위해서만 그렇게만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기현이에겐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기현이가 서울로 이사 온 뒤로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자 휴대폰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다. 그 당시 한 하루에 100통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부모님께서 많이 화내시기도 했던 것 같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여자친구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고 걱정도 됐고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제집만 건네주는 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인터넷을 뒤져 문제를 유형별로 모았고 학교 진도에 맞춰 풀게 했다. 얘가 조금 자주 틀리는 단원일 경우에는 좀 최다 오답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거 풀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로 짝짝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할 때는 종합 기출 문제를 풀리게 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문제를 고르는 데만 하루 2시간 이상씩 걸렸다. 하루에 최고 300장을 인쇄한 적도 있었다. 매일같이 문제를 풀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 이즈음 어머니는 자정을 넘겨 기현이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곁에 앉아있곤 했다. 중학교 때도 그 삼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3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풀어봤고 진리도록 공부 습관이 좀 그때부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다음 날 기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문제를 채점하는 것도 어머니의 일이다. 단순히 몇 개 틀렸는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다.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문제를 준비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접하기보다는 쉬운 문제라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잡기 확실하게 되고 그 쉬운 문제를 알므로써 그다음 중간이나 뭐 심화 문제도 알 수 있는 좀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A4 용지로 한 2,000장 정도 뽑아준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어머니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주위에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신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정말 가장 가까운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좀 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했고 많이 놀랐고 그 울기도 많이 울었죠. 어머니의 입원은 기현이의 생활을 뒤흔들어 놓았다. 집안 청소와 식사까지 형과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병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입원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갔다. 제가 갑자기 좀 복통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진료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입원을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한 2달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시험 기간 중이어서 제가 조금 많이 걱정을 했죠. 그때 기현이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갑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보니 불안하고 막막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공부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극점에서 극성까지의 B가 2대2가 됩니다. 이제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저 옆에서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자기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빠 된 입장에서 그 역할을 좀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문제도 좀 같이 풀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죠. 당시 기현이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기필코 전교 1등을 하겠다는 다짐의 글들이 많다. 어머니가 아픈 뒤로 기현이는 공부에 목표가 생긴 것이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좋은 성적을 거둬서 1등한 성적표를 갖다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기현이는 우선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스스로 문제집을 골라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것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공부 잘하는 게 막 1등하는 게 다른 그 머리 좋은 친구들만의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그만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1등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1등을 더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자 기현이는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에 도전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일단은 학교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저 어디 외고입니다, 어디 뭐 자사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오 공부 잘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당시엔 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라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모님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특목고에 진학하기보다 일반고에 가길 원했다. 기현이가 혹시나 공부만 아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될까 우려한 것이다. 학원이 끝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씻고 이제 누워서 잘 텐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와서 누워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또 내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엎드려서도 공부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단어 암기하고 텔레비를 보는데도 시선은 텔레비전에 가 있지만 또 단어책, 단어장 보면서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잘못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특목고라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가 제 자신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목표를 좀 수정해 봐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죠. 특목고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다른 부모님들과는 달리 일반고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좀 제 뜻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했죠. 아쉽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기현인 고등학교 또한 1등으로 진학했다. 기현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돼 있었다. 기현인의 아침은 오전 6시 무렵 시작된다. 그런데 6시 30분이 넘어도 어머니는 기현이를 깨우지 않는다. 여섯 시 지금 몇 분이죠? 이 정도 이제 일어나는데 한 좀 늦으면 이거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요. 제가 조금 늦게 깨울 때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좀 일어나는 게 배어 있죠. 시계 알람 소리가 울리자 벌떡 일어난다. 아무리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은 거의 없다.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없다. 정확하게 몸에 밴 습관의 힘이다. 그러니 시간에 쫓겨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침 시간, 기현이는 단어장이나 암기 노트 대신 뉴스와 신문을 본다.
사회, 경제, 문화,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 저는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좀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이런 시간 이용해서 이런 세상사에도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꼭 수험생이라고 해서 이런 걸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고3이 되면서 기현이는 꼬박꼬박 아침을 먹는다. 어머니의 권유로 이건 새롭게 만들어가는 습관이다. 많이 안 먹고 갔거든요. 막 귀찮기도 하고 아침 밥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일단은 학교 가서 영교시 때 막 비몽사몽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 먹고 좀 깨어 있는 상태로 가니까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학교 수업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현이의 아침 등교 시간은 참 여유롭다.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좀 해주는 편이어서요. 잔소리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편하게 애를 키운다고 좀 생각이 들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해주니까. 이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수학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취약한 단원을 복습해야 한다. 수학을 잘한다는 기현이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온통 수학에 할애하고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지난해 성적이 뚝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고를 이제 준비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좀 득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2학년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1등에 오르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지자 슬럼프가 찾아왔다.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그 중학교 때 성적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뭐 특목고도 아닌데 더 열심히 하면 해봤자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발등을 찍힌 거죠. 제가 입술 여기 가운데도 막 갈라지고 머리 감을 때도 막 한 움큼씩 막 머리가 조금씩은 빠지긴 하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막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그때 기현이는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야간 자율학습 2교시, 시계를 꺼내놓는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시계를 멈추고 공부가 시작되면 다시 시계를 가동시키는 것. 매일매일 수업을 제외하고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체크해 공부 양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자기가 공부할 때만 이렇게 딱 시작을 누르고요. 자기가 집중이 안 되거나 할 때는 딱 다시 스탑해놓고 다시 집중할 때 다시 시작해서 자기 공부 시간만 측정하는 거예요. 평소에 몇 시간 정도예요? 평소에 그냥 야자할 때니까 한 4-5시간 정도 하고요. 짜투리 시간 같은 걸 그냥 허무하게 보내곤 했는데요. 이 시계 딱 해봐서 짜투리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축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1년이 쌓이면 더 그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는 공부 계획표도 작성한다. 과목별로 하루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 스스로를 돌아본다. 무작정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좋아하는 과목만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무엇을 공부할지 알고 시작을 하니까 좀 체계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전에 딱 본 다음에 체크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오늘 공부를 별로 안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수학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영어나 언어에 소홀해질 수 있어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기현이는 여기에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짐의 글도 적어놓는다.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다. 길고 지루한 마라톤이다. 지난해 슬럼프를 겪으면서 기현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방법은 자신이 찾아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지금까지 푼 수학 문제집이에요. 마치 중학교 시절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기현이는 다시 문제와의 싸움에 돌입해 있다. 올해 들어 씨름하고 있는 수학 문제집이 7종류가 넘는다. 그냥 하나 푸는 게 아니고 여러 문제집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봐서 최대한 많이 익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7개 이상의 문제집에서 유형이 다른 문제들을 뽑아서 단원별로 푼다. 보통 한 단원이 끝나려면 4, 5일이 걸린다. 다른 문제집도 풀다가 거기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 보다가 정 안 될 때는 다시 개념서로 들어와서 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끝내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개념서부터 다시 복습한다. 이때는 딱딱하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 대신 쉽게 풀어 쓴 것을 보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핀다. 편하게 써져 있고 이렇게 더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개념서를 좀 찾아보고 제가 직접 찾아보고 그 개념서를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소위 어렵다는 수학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응용됐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다. 요즘 기현이는 이미 공부한 수많은 개념들을 쉽고 정확하게 복습하는데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중이다. 학생들이 이걸 좀 예쁘게 만들려고 꾸미는 경향도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답 노트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남이 뭐라 보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는 편이고. 여기에 문제를 풀면서 놓쳤던 개념들이 정리돼 있다. 책에서 그대로 베껴놓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정리했다. 문제 뒤편에 이렇게 그 문제풀이의 중요한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으니까 다음에 볼 때도 편하고 다른 문제풀이 할 때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까지 이제 6개월 남짓 남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완벽한 복습이다. 한 시간쯤 지나자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럴 땐 어머니 손이 약손이다. 기현이 공부의 밑거름을 만들어준 어머니의 요즘 할 일은 건강을 챙겨주는 일. 수학을 많이 좋아하고 그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을 전공으로 하는 수학자가 되고 싶고요. 수학이 일단은 순수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많은 분야에서 제가 좋은 많은 업적을 쌓아서 이렇게 수학계에서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필즈상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중학교 시절 어머니의 도움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익힌 김기현. 그는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수학은 풀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다.
수학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꾸준히 공부하는 하루하루, 바로 오늘이다.